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3회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만을 상대로 3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오늘 일본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개인 승수 1승만 추가를 하면 우승이 확정이 돼요. 예, 오늘 사실상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네. 한국이 우승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과연 전승으로 우승이 가능할까?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1회 때의 영광을 다시 또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천태산배의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은 중국 위기협회 천태현 인민정부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예, 우승 상금은 30만 위안이고요. 준우승 15만, 3위 10만, 4위가 5만 위안. 조금씩이라도 상금이 다 있죠. 네,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집니다. 예, 출전 팀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4개국이 풀 리그를 펼치고요. 3인 단체전입니다. 첫날 각 지명끼리 이제 맞대결 펼치고 지명이 한번 정해지면 끝날 때까지 지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이 대회에서 초대 챔프 자리에 올랐었는데 이 당시가 9판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트로피를 거머쥐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8번째 열리는 대회고요. 작년까지 한국이 4번, 중국이 3번을 우승했고요. 올해도 한국이 거의 우승이 확정적이고, 예, 올해도 과연 2012년처럼 전승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한국의 선수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정, 오유진, 김채영, 여자 랭킹 1, 2, 3위가 출전을 했고요. 중국은 위즈잉, 왕천싱, 루민치안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은 시에이민, 후지사와 리나, 우에노 아사미 선수, 대만은 헤이자자, 양찌쉔, 위리진 선수가 포진돼 있습니다. 네, 어제 결과 대한민국이 대만을 상대로 3대0 완봉승을 거뒀고요. 중국도 역시 일본을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중국과 대만의 2위 결정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죠. 자, 최정, 오유진, 김채영 선수. 최정 선수가 그 1회전에서 위즈잉을 이기고 난 이후에 올해 가장 기쁜 날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첫판 대국을 보면 최정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엇비슷하다가 중반 이후에 거의 압도적인 그 내용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었죠. 네. 올해 최정 선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도 슬럼프를 벗는 대회가 되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최정 구단과 후지사와 리나의 대결을 볼 텐데 나이는 2살 차이고요. 그동안의 상대 전적이 11번 있었어요. 예,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3승 8패인데요. 3승이 그래도 최정 선수를 상대로 3승을 거둔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상대 전적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후지사와 리나가 3판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이 최근 전적에서 봤을 때는 최정 구단이 5연승 중입니다. 예, 뭐 최정 선수 요 근래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LG배 세계 대회 그 예선전에서 그 세계 대회 우승 전력이 있는 구주아우 선수를 또 꺾으면서 본선까지 진출했거든요. 네. 검증이 완전히 된 기사인 것 같아요. 이제 최정 그렇습니다. 선수는. 예. 네, 1회전, 2회전에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판이 주어집니다. 자, 돌가리 결과 오늘은 최정 구단이 다시 또 흙을 쥐게 됐네요. 어느덧 후지사와 리나도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1인자가 됐고요. 또 입단이 11세 6개월, 정말 이른 나이에 입단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지사와 슈우코 선생의 손녀죠. 네. 예. 입단 당시부터 화제가 됐던 기사고,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글로비스배에 출전을 했었는데 중국 랭킹 15위 실커에게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리나 선수도 이제 일본 여자 랭킹 뭐 1위이기 때문에 그 검증이 이제 다 됐고 그 세계 대회에서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면은 이번에 일본의 2장으로 출전했던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중국의 투샤오이, 샤청쿤 이런 중국 갑조 리거들에게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더라고요. 예, 일본 여자 선수들도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주목받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야 이제 뭐 워낙 이제 또 이름 있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원래 이제 좀 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선수들도 이제 좀 국제 무대에서 많이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지금 첫날, 둘째 날 다 졌어요. 예, 첫날은 그 대만의 헤이자자 선수에게 이제 지면서 아직 승리가 없는데요. 자, 어제는 위즈잉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예. 자, 최종 구단이 오늘은 3-3을 바로 들어갑니다. 뭐 최정 선수도 뭐 상당히 이제 중앙을 중시하고 두텁게 두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 시대의 흐름을 너무 뭐 거스를 수는 없나 봐요. 예. 자, 유행하는 진행대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백도 우화가 소목으로 열려 있으니까 걸쳐 가야 할까요? 예, 보통 이제 백에 걸치고요. 그럼 흙이 이렇게 그냥 붙이고 두는 포석도 좀 요즘 좀 나옵니다. 그러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걸쳐가고 흙은 이제 받아주면 백이 이곳을 전개를 할 텐데 받지 않고 협공을 요 한 점을 강하게 협공하는 것이 아니고 백이 이제 세 칸을 벌리는 자리 이 자리를 높게나 낮게 뭐 어디론가 협공을 가는 것이 또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최정 구단이 최근 후지사와 리나에게 5연승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패배했을 당시를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매해 한 판씩 패배를 했었어요. 그때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가장 이제 컨디션이 좋았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두 기사가 2015년도에 개인전으로 첫 만남을 이어갔었는데요. 몽백카페 예선전, 한국 여자 바둑 리그, 그리고 오카게베에서 승리를 거뒀었네요. 예. 최정 선수 두텁게 입구자로 그냥 응수를 했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이렇게 3-3을 침입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여길 두고 뭐 한 칸이나 나를 자루를 둘 때 여기를 백이 두 칸을 벌리는 자리를 반대로 세 칸을 한 발 더 이렇게 멀리서 협공하는 건 이 돌이 이제 준동할 때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백이 두 칸 벌리는 자리를 두는 수법을 흑이 입장에서 가장 많이 구사를 합니다. 전태산배 오늘이 3일째 마지막 대회입니다.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상식이 바로 이뤄지고요. 내일은 저장성에서 허베이성으로 이동을 바삐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또 마인드 스포츠 대회가 또 열리죠. 네. 지금 이 3명 중에서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또 출전을 하거든요.
체력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뭐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뭐 버스나 뭐 기차를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많이 걸립니다. 저도 뭐 아주 중국에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해 봤는데 뭐 한 4~5시간 정도는 이제 차로 좀 이동해 봤는데 네. 예. 힘들더군요. 예. 이제 길도 뭐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달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보다는 이제 길이 약간 좀 울퉁불퉁한 데가 좀 많아서 예. 개발이 안 된, 덜 된 곳도 좀. 아니 그게 건가요? 그것보다는 네.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이제 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좀 망가지나 봅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4~5시간을 이동하더라도 좀 더 피로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같이 이동을 할 때 또 바로 시합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잡니다. 이제 대국이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뭐 마지막 체력을 짜내서 뭐 차에서 좀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시합 전에는 대부분 이제 말을 좀 많이 그래도 아끼고 네. 좀 체력 비축을 해야 되죠. 지금 100이 한 칸을 뛰었는데 흙이 중앙 쪽으로 밀었네요. 예, 이 한 칸을 뛴 수는 이곳을 나와서 끊을 때 이 축이 유리해야지만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 치는 이 축이요. 근데 백이 지금 나갈 수가 있죠. 아마 축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보진 않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한 칸을 뛸 수가 있는 거고요. 흙은 이곳을 먼저 미는 수법도 요즘 있어요. 그러면 백도 둘 수 있는 수법이 뭐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꽉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느는 거, 이렇게 이선의 입구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곳을 백이 늘면 흙이 이곳을 나와서 이쪽을 끊습니다. 그럼 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교환이 하나 위에서 단수를 맞고 끊어 먹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어야 되고 그때 밀어서 나오는 건 잘 안 되고 여기에 코 붙입니다. 네. 그러면 요 돌이 살아가면 여기 사활이 걸리니까 안에 잡아야 되고요. 여기를 두면 이 선에 단수를 선수로 맞는 건 너무 아프거든요. 끊기더라도 여기를 단수를 맞으면 끊었을 때의 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선에 밀 때 여기를 닿지를 않고 손을 뺍니다. 네. 요 모양과 여기서 이곳을 백이 X자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이곳을 찝으면 백도 여기서 단수 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친다거나 뭐 좀 방법이 있죠. 단수 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단수 치지 않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 여기서 뭐 단수 치고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먼저 찌르면 똑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서 요 단수 치는 수 말고 그냥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흙이 먼저 찝어서 백이 어떻게 두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좀 서로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기서 이걸 가만히 이으면요. 그러면 젖히고요. 늘고 이 선에 여기를 막히는 건 막혀도 절대 선수는 아니지만 뭐 젖혀 있고 끊어 먹고 이런 걸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민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를 두점머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손 빼고 이제 이쪽 방면을 두거든요. 그러면 물론 백이 두점머리에 두들길 수 있지만 요 형태는 백의 입장에서 요즘 잘 두지는 않아요. 네. 뭔가 흙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백의 입장에서는 별로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늘거나 입구자 이 둘 중 하나겠어요. 예, 입구자를 요즘 가장 많이 두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실전에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보여드린 나와서 바깥쪽을 끊는 수를 두겠죠.
정석 진행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이제 백이 밀어갔을 때 예, 잡고 흙이 이제 위에 맞고 이 선에 단수를 맞는 건 아프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백이 두면 여기는 보통 둬요. 네. 그럼 이때 흙이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가장 많이 줍니다. 이곳을 둬서 뭐 여기서는 좀 벌림이 너무 멀기는 하지만 여기서 전개라는 느낌보다는 요 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법이죠. 협공을 하게 되면 백도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이 돌을 움직이지 않으면 흙이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뛰어서요. 요 돌도 좀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이렇게 뛰어져 있으면 뭐 이렇게 한 5칸 정도 벌리고 뛴 거보다 간격이 더 흙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뭐 어딘가는 좀 이쪽을 두건 이쪽을 두건 어딘가는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백이 이곳을 붙여서 넣는 걸 가장 많이 뒀어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백이 흙이 씌우는 자리를 반대로 이렇게 입구자로 좀 약간 단단하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좀 둔하게 네.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법도 이제 많이 두어집니다. 근데 느려 보이는데 왜 입구자로 나가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곳을 이렇게 두면 뭐 이쪽을 붙이던지 아니면 이쪽을 붙여서 나가겠다는 뜻 같고요. 뭐 여기를 흙이 뛰면 백이 이 흙 돌을 가르고 나오는 이 자세가 단단하면서 좀 흑마가 깔끔하거든요. 붙이고 나가는 자세보다 이 자세가 좋다는 거군요. 예, 붙이고 여기를 나가게 되면요. 백이 이곳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 흙이 여길 지키면 이쪽을 뛰어서 뭐 할만한데 뭐 이곳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뛰어서 이곳을 뛰어서 여길 밀어달라. 그럴 때 밀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5선 쪽을 자꾸 늘려주게 하는 미는 수법이 되거든요. 이렇게 백이 6선을 밉니다. 네. 흙은 5선으로 집이 나고요. 요게 좀 기분 나빠서 그냥 좀 흙에게 오히려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좀 단단하게 두는 그런 행마를 또 두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르기도 하군요. 그런데 벌리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예, 이곳을 일단 벌려서 이 석점을 좀 쓸모 있게 만드는 자리고요. 흙도 그러면 이제 돌이 또 응원을 오니까 이쪽을 점점 이제 움직이는 게 강력해질 수 있으니까 뭔가 씌우거나 뛰어서 뭐 하나 제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씌우는 것보다는 한 칸이 우변 쪽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방면에는 또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딱 집만 짓자고 이런 식으로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 지으려고 할 때 요 돌이 아주 안성맞춤이죠. 간격이. 백은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4선으로는 침투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씌웠을 때 네. 요 돌이 백돌을 씌우는데 아주 제격인 선에 와 있기 때문에 백이 삭감을 한다면 많이 가봤자 5선 아니면 6선 뭐 이 정도 선에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4선에 들어와도 그 돌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여기서 살려다가 위쪽을 딱 막히고 이 돌이 완벽하게 흙이 두터워지면서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데도 흙돌이 오게 되면 별로 그렇게 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죠.
어제도 삭감을 할 때 하는 방법으로 좀 팁을 주셨었는데 예. 지금도 4선이면 씌우는 자리가 6선이면 받는 자리가 보이니까 5선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바로 응용을 하시네요, 어제. 어제 다른 거를. 배운 예. 걸로 집에 예. 가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죠. 뭐 백이 한 요 정도를 삭감한다면 네. 벌써 흑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나도 그냥 지키고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자리는 좀 뭔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반대로 백이 이쪽을 4선을 침투하면 흑은 둘 곳이 한 군데뿐이 없죠. 여기서 뭐 어느 쪽을 벌릴 수도 없고 돌이 밑으로 가는 거는 뭐 상상하기도 싫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둘 게 뻔한데 그러면 이 자리도 아닐 수가 있어요. 삭감이 자리로 별로 좋지 않은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이 요 정도 오게 되면 요거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약간 좀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침투가 가장 상대가 한눈에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는 자리를 두는 것이 보통 삭감이 그 침투나 삭감에서 정답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네.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그 실전에서 좀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질문에서 제가 좀 복습한 효과가 나타났던 건가요? 어떤 예. 건가요? 정답이 될까요? 지금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이쪽을 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라면은 요 언저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쪽에 당장 두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삭감을 하는 게 바로 맞는지는. 뭐 여기 사실 이렇게 물론 아예 여기가 다른 쪽이요? 예, 여기를 단수 치는 자리도 좋아요. 이곳을 흙이 느는 것과 백이 단수 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자리도 여기 집을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여기 둠으로써 이제는 좀 예의가 달라지죠. 여기 돌이 있는 게 침투를 아주 깊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 돌이 꽤 약해지거든요. 이 단수로 인해서. 이런 데 단수 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도 뭐 좋은 자리죠. 네. 이 자리를 두게 되면 흙은 뭐 이곳을 밀고요. 그리고 바로 젖혀일 수가 있어요. 이곳을 젖혀 있지 않으면 백이 먼저 젖혀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바로 젖혀 있는 수법이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두지 않고 손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빼고 흙이 둘 곳을 선택한다면 이곳 느는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어찌됐건 여기 모양이 형성돼 있는데 백도 여기 모양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뭐 그렇게 넓은 벌림 자리는 아니지만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처인 이곳을 어딘가 두 칸을 벌리는 것도 점점 더 이 모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3-3을 침입하는 건 백이 이렇게 두고 여기를 2단 젖혀서 이렇게 두게 되면 요 배석에서는 이 3-3 침입은 어떨지 조금 그래요. 좀 예. 어정쩡할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밀자니 여기 단수도 쳤을 때 좀 그렇고 여기를 들자니 이곳을 나를 자가 정말 한눈에도 딱 보이는 자리죠. 그곳을 일단 미네요. 이쪽을 막히면 여기가 너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 밀어둔 것 같은데요. 백도 뭐 늘어두겠죠?
귀를 젖혀 있는 것도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를 밀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네. 젖혀일 생각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이 반대로 젖혀 있는 자리가 크기는 하지만 여기를 하나 밀면 이제 여기 늘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흙이 어딘가를 딴 데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혀 있으면 또 흙이 딴 데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시기가 빠를 수도 있어요. 크긴 네. 하지만. 그래서 흙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예. 이곳을 하나 밀어놓은 거는 안 밀어놓으면 여기를 3선에 막힐까 봐 밀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예. 3선에 막을 때 밀면 되지 않을까요? 3선에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밀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꽝 뭐 막을 수도 있고 뭐 이곳을 젖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젖히고 뭐 차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약간은 그런 의미로 일단 밀어놓은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기는 하지만 내 모양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이 자리를 예, 여기 두었습니다. 백도 글쎄요. 여기를 벌린 흙이 전개를 했는데 이곳을 뭔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뛰는 것은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귀의 한 점은 움직이는 맛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백이 두면 흙도 이것을 붙일 거고요. 백이 붙이고 2단 젖히는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고 그래 이거 한 점은 네가 잡고 그냥 살아라. 그리고 난 선수를 뽑고 딴 데를 두겠다. 뭐 이렇게 그냥 흙이 좀 가볍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2단 젖히는 건 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양을 지킬 때 흙이 입구자로 뒀죠. 네, 여기 입구자로 이 자리요. 둬서 다 네. 내 집이다라고 예, 얘기를 요 하더라고요. 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이렇게 둔 것도 하나의 뭐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맛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는 박정환 구단이 뒀으니까 나도 한번 둬봐야지가 아니라 여기 뒀을 때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 변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런 수를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좀 고수가 둔다고 그냥 단순하게 따라두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귀를 지킬 때는 그냥 귀 쪽을 붙이는 게 나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주위의 배석과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두는 수법이 달라진다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따가 좀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해설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주위에 돌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는 여기 두는 걸로 머리에 딱 입력이 돼서 무조건 여기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위에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백돌이 여기 오느냐 안 오냐에 따라서 여기도 두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데 좀 그래서 바둑을 배우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주위의 배석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잘 보고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내려서 바둑을 두셔야 됩니다. 네, 그곳 좋은 자리죠. 다음에 뭐 이렇게 침투도 강력해질 수 있고 그냥 이런 이제는요. 데를 뛰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는 뭐 어딘가를 철줄을 내려서 입구자나 철줄을 내려서 그냥 다 집을 짓자고 하면서 또 이쪽을 두면 이제는 정말 침투가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단수 치면 흙도 이으면 또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뭐 좀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두는 수법을 또 많이 구사를 합니다. 네. 예, 일단 3-3을 침입을 했어요. 백도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겠네요. 이쪽을 막으면
이쪽을 막아서 2단을 젖히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서 귀를 제압할 것인지, 이쪽을 막고 여길 2단 젖혀서 요 2점을 제압할 것인지. 흑은 그냥 빠르게 여기 정리를 해놓고 때리는 것까지 정리를 해놓고 뭐 이쪽을 어딘가를 두는, 여기 아까 나를자를 둔다든지 그런 곳을 두기 위한 먼저 수순 교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백이 어느 방면으로 키워갈지를 지금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예, 넓기는 여기가 좀 더 넓은데 이곳보단. 근데 여긴 이 선에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뒷문이 열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 방면에 집을 짓기 위한 작전은 별로 좋지 않죠. 차라리 그래도 여기가 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은다면 이쪽을, 상변 쪽을 짓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아니면 이곳을 하나 막고 여기를 나를 짠지 젖혀놓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뛰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도 여기서 2단 젖혀서 귀를 제압하면 좋은데 흑이 상대가 선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볍게 하나 눌러만 놓고 여기를 띄어서 다음에 이제 침투하는 것과 이쪽 방면에 두는 거를 맛보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지금 이 배석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그 상변에 한 칸 뛰는 자리가 좋은 자리군요. 아, 그런데 반대로 막았어요. 예. 반대로 막았다는 것은 이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 같은 경우 여기를 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돌이 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면 여기 뛰는 자리는 삭감하는 의미도 별로 없고 여기를 키우는 의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2단을 젖혀서 한 점을 잡으면 여기서는 흑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두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모양을 키울 수는 있지만 여기를 어떻게 뭐 견제하는 의미는 없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글쎄요, 어디를 둘까요? 뭐 한 여기나 한 이연절이 하나 둘러쳐서 그냥 좀 노골적으로 집 짓자고 하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 정도 더 지켜두면 오변이 몇 집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뭐 이쪽을 어딘가를 하나 두면 뭐 언뜻 봐도 5, 6, 30집. 예. 요 선으로 어딘가 지키면 5, 6에 30 정도 뭔가 집이 나는 느낌이 있죠. 예전 정석에서 안으로 먼저 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단 젖힌 수리요? 예. 아, 예전에 일로 두는 수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끊고서 단수 친다든지 젖히는 게 먼저였나요? 예, 여기를 젖혀놓고 아니면 그냥 젖혀놓고 여기 2단 젖힌다든지 그런 수법은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끊는 것은 이렇게 이 선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축이 일단 유리해야지만 둘 수 있는 수법인데 그렇게 썩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끊는 수법은요. 양쪽을 다 막을 수만 있다면 백도 모양을 키워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예전에 그런 의미로 이제 이쪽을 젖히고 뭐 두는 수법이 있었는데 여기를 젖힐 때 지금 이 배석에서는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 뭐 손을 뺀다든지 그런 수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여기를 먼저 젖히는 수법은 잘 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 잡는 이 정석선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가 원래는 부분적으로 좋은 자리인데 네. 백돌이 여기 와 있어서 과연 이곳을 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변의 모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좀 지워가는 의미에서 밀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곳을 뒀을 때 글쎄 지금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해설할 때 네. 그래도 어딘가는 눈에 들어와서 보통 여기를 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다른 곳을 둘 수도 있고 여기를 붙여서 끊는 수법도 이 수법도 뭐 변화에 따라서 여기 모양을 잘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이런 수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방면으로 최종 구단이 선택을 할까요? 상변은 당장 두지 않아도 이렇게 시달려 있는 돌은 아닌 건가요? 뭐 이쪽을 두는 수법이 있기는 있는데 밀 때 별로 응수가 없어서 일단 백이 둔다면 뭐 역시 이 자리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좀 압박을 하는 수법이 있죠. 여기 이 자리를 급소의 자리를. 그럼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날일자에 받아줘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선수로 둔 거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는 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 미는 자리가 백진영을 삭감하는 의미는 있지만 흑진영을 키우는 의미는 없는 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둘까 말까를 좀 고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흑돌이라면 그럼 여기 미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두겠죠. 네. 예. 아니면 흑도 아까 키워가는 방법으로 좋은 날일자 자리 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 자리요. 예. 이 자리도 둘 수 있어요. 이 자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상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돌이 근처에 가 있으면 좀 간접적이나마 응원을 하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한 발 더요. 예, 한 발 이곳을 좁게 가면 네. 백이 이쪽을 안 쳐다봐 줄 것 같아서 한 발 좀 더 가서 좀 들어오라 이거죠.
만약 안 들어오면 점점 키울 때 더 도움이 더 넓게 지켰기 때문에 더 득이기 때문에 한 발 더 가면은 틈새가 바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틈새를 좀 보여주는 거죠. 쳐들어오라고. 공격을 예, 그러면 한다는 건가요? 그 침투한 돌을 좀 압박을 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좀 잡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하지만 네. 뭐 쉬운 건 아니죠. 예. 네. 자, 이 장면에서 시간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천태선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6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